민주당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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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은 정치계 국정조사로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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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은 목소리를 사건에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번 김한길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양승조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조인환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모셨습니다. 요즘 강원도의 날씨는 마치 대한민국의 국정원의 행태만큼이나 예측할 수 없는 장맛비가 오락가락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특히 많은 양의 비와 함께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몹시 바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원도당의 당원이 민주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시겠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당원 여러분에게 강원도당의 위원장의 이름으로 당원과 함께 거듭 환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식당에 있는 칼이 요리사가 들고 요리를 잘하면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유용한 칼입니다. 그러나 그 칼이 이 범죄자에 의해서 방향을 거꾸로 들렸을 때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흉기가 됩니다. 총도 나라를 지키려고 들고 있는 우리 국방에 충실하는 군인이 들었을 때는 국민과 국가에 유익한 필요한 무기가 되지만 나쁜 범죄자가 들으면 또한 흉기가 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속의 국정원을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라고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결과에서 그들이 들었던 칼은 주방장의 입장이 아니었고 국군의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그리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위해서 그 칼과 총을 들었던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에 포함되었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쓰러진 벼 한 폭과 농작물 한 폭을 더 세우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연일 거듭되는 노고 속에서 민주당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서 뛰시는 김한길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중앙지도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원도당의 이름으로 강원도민의 뜻으로 큰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풍선도 바늘 끝에 터지고 만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허상을 앞세워서 그동안을 합리화하고 합당화하려는 새누리당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대상으로 꼽고 이 자리에 모인 국정원의 행태는 우리의 바늘끝만한 진실이 그들의 허상을 무너뜨릴 날이 저는 코앞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풍문으로 지면으로 예측으로 듣던 내용을 중앙지도부의 도고와 당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지론과 뜻을 앞세워서 안보를 전제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강원도 민주당이 강원도 전체의 도민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오늘의 이 잘못된 사실을 전하고 그것을 바로잡아서 민주당이 강원도로부터 승리하고 정권을 잡아서 오늘의 구부러지고 왜곡된 역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출발점의 오늘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거듭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하신 당원 여러분에게 건승과 행운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을 이끌고 계신 김한길 대표님의 강원도 방문을 강원도민들의 마음을 모아 열렬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양승조 최고위원님, 그리고 추미애 본부장님, 신경민 위원장님께도 역시 강원도민들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일현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랑스러운 강원도당의 당원동지 여러분들을 열렬히 역시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동해, 삼척,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그리고 저 남쪽의 태백, 영월에서 멀리 와주신 당원동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 이름과 같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존립 기반을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민주주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당원동지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오신, 강원도의 민주주의를 지켜오신 자랑스러운 분들이십니다. 이것이 지난 정권서부터 특히 언론의 공정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남북 문제의 정치의 이용,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민주주의가 한 귀퉁이로부터 무너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 이름에 걸맞게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원도를 찾아주신 김한길 대표님과 당 지도부의 환영의 인사를 올리면서 우리 강원도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랑하는 강원도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휴일이고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것은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것, 이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다 하는 결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예, 조일현 도당위원장님, 또 최문순 도지사님, 5분의 시장군수, 9분의 지역위원장님, 또 14분의 도의원, 54분의 기초위원님들, 그리고 핵심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체하면서 우리가 이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반드시 다시 바로 세웁시다.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강원도가 특히 비 피해가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 춘천이 22년 만에 침수됐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달에 민주당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 민주당이 을을 위한 정치하겠다, 경제 권력의 횡포로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당하고 있는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실현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현장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혐의가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대선 과정에도 남북정상회의록을 유출해서 정치에 개입하고 또 새누리당이 이 회의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에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는 작전을 펴기도 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김대중, 노무현 2분 대통령 모시고 우리가 다 함께 바로 세웠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마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잡지 않고 경제민주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 때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정치 공작, 정치 사찰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어떻게 민생에만 치중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한 손에는 민주주의, 다른 한 손에는 민생을 꼭 움켜쥐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면서 또 동시에 안으로는 당 혁신에도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국정조사가 어렵게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정치공작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국기문란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정쟁으로 국민들의 속을 태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내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국정원이 정치 사찰과 정치 공작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했으며 이를 덮기 위해서 국정원이 다시 정상회담 회의록을 제멋대로 공개한 데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 새누리당의 실세들에게 넘어갔고 새누리당은 대선에서 이 회의록을 왜곡해서 선거에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늦어진 만큼 더욱 분발해서 국민적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정의를 세우고 헌정 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 우리 민주당에게 부여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말씀해야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과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걱정된다면 대선 전후에서 벌어진 모든 정치 공작의 전모를 숨김없이 밝히고 관련자들의 지위, 고하, 친소 관계를 떠나 가차없이 엄벌에 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국정원의 개혁은 국정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에 맡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작년 대선 와중에 댓글을 단 증거가 없다. 여직원의 인권 문제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대선 때 불법 유출된 남북 정상회의록을 유세장에서 낭독했던 사람이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 총괄 본부장이었습니다. 불법 대선 개입 사실을 덮으려고 남북 정상회의록을 무단 공개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는 이유고 국정원 대선 개입과 국기문란 사건의 명명백백한 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과 여러 가지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서 종교계, 법조계, 대학 교수들, 한참 공부해야 할 대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서울의 시민, 제주도의 도민, 멀리 해외의 동포들까지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 서울 광장이 수많은 촛불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의 핵심 당원 동지 여러분,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릴 유일한 세력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민생은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책임도 방기한 채 민생 폐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늘 국가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강원도민의 노력으로 평창올림픽 유치는 성공했지만 중앙정부의 강원도의 인프라 구축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약속했던 춘천 속초간 고속전철 사업, 완주 여주간 복선전철 사업 등 강원도에 내걸었던 지역 공약 사업이 대부분 폐기 처분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 우리 중앙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선 공약 지키도록 우리가 나섭시다, 여러분. 민주당은 춘천, 속초간 고속전철 사업 등 강원도 발전을 위한 지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돌보는 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강원도의 핵심 당무원 동지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이 휴일 날씨 궂은 날 이렇게 많이 여기까지 와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뜨거운 사랑을 바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김한길 대표님께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영 강원도당 회장님, 팀은순 강도지사님, 멀리부터 강원도당 동지 여러분, 지난 전대 때 여러분으로부터 과분한 사랑, 많은 사랑을 받은 양승조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박근혜 정부에 대해 휘저리는 내용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아는 게 없고, 국정원은 기밀이 없고, 국가기록원은 기록이 없고, 국부는 전작권이 없다는 말이 휘저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국기 물량, 헌정 누림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동지 여러분, 국정원의 행태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울분에 온몸이 떨리고 새누리당 정권의 실체에 대하여 엄청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155만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 동지 여러분, 절대적 지지를 보내주었던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은 강원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내건 동서철도 공약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강원도 제1공약이었던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도가 공약 파기에 비해서 빠졌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약속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강원도 홀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으로 강원 도민을 기만하고 국정원을 동원해 이념 갈등 조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강원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였습니다. 박정희 중앙정부고 전두환 노태의 양립처럼 공작정치를 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국기 문란행입니다. 헌정 유린행입니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사건을 축소 은폐했습니다. 참으로 천인 공로할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세훈이 대선 개입이 없었더라면, 특히 김용판이 대선 불법 개입 사건 축소 은폐가 없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할수록 너무나 우울하고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기관을 움직여 선거에 개입한 것은 과거 군사 독재 정권에야 있었던 일입니다. 해명천지 21세기 문명국가, 자유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기 문란행위를 새누리당 정권이 자행한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응징하며 그 실체를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을 움직여 선거 개입하도록 한 사람이 누구인지, 수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도록 만들도록 김용관에게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원세훈과 김용관의 배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즉각 구속 수사에 나오는데 여러분 동의하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당원들 여러분, 대선 개입으로 국기문란을 저지른 국정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 후보 당시에 어땠습니까? 국정원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이 컴퓨터 노트북을 뒤져봐도 댓글 하나 단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천안 유세 현장에선 그 불쌍한 여직원 결국 무죄인데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대국민에게 사기를 쳤다고까지 비난했습니다. 동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댓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불쌍한 여직원을 인권유린 했습니까? 민주당이 대국민 사기를 쳤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 적반하장으로 민주당을 인권유린당으로 뒤집어 씌운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과 김용판의 사건 축소 은폐로 혜택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 100번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민주당과 국민 앞에 석고 대기 심정으로 사과한다는데 동지 여러분 동의하시면 힘찬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정상회담 회록을 불법 공개하고 정치적 해석으로 국가를 농단하는 남재준 국정원장, 국가 이익은 도외시하고 정권의 이해관계에만 급급한 남재준 원장, 대통령과 국가위에 있는 듯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당원동 여러분, 국기문란을 응징하고 진실의 승리, 민주주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 여러분,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과거 4.19 영국 때 목숨을 걸었던 그 정신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와 대학생이 이어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서고 있고 해외 동포들까지 국정원 게이트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원과 새누리당에 의해서 유린된 우리나라의 민주를 위해서 국민들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동지 여러분, 국기를 물랑케 하고 민주주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만행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국정원이 만행에 항거하고 투쟁의 장으로 나섭시다. 민주당이 살아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주십시다. 동지 여러분이 진실의 촛불에 띄워주십시오. 공작 정치 어둠을 낱낱이 밝히는 등불에 띄워주십시오. 민주당의 심장이 되어 투쟁의 선봉이 되어 앞장서줄 것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서 와주신 강원도 애당 동지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강원도를 이끌어가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조희전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엄중한 시국입니다. 이 1971년 김대중 정치인, 그 당시 40대 기술론을 외치는 젊은 정치인이었죠. 신민당 지원 유세를 나섰다가 마주오는 정체불명의 커다란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와서 승용 차량을 덮쳤습니다. 논바닥에 뒹군 승용차에서 동승했던 3명은 직사를 했고 정치인 김대중은 중상을 입고 계속 불구에
몸이 됐습니다. 또다시 2년 뒤 정치인 김대중은 중앙정보부의 정치 공작으로 대통령 선거에 이기고도 진 이후에 동경에 가서 교민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는 도중 투숙했던 호텔에 수면 마취제로 마취돼서 끌려간 뒤 깨어보니까 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있고 움직일 수 없도록 커다란 돌멩이를 달아놓고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는 일보 직전 나타난 헬기 소리에 납치범들이 도망을 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우리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지시를 했고 그런 공작 정치를 한 엉큼한 어둠의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밑에 있던 직속기관 중앙정보부였죠. 지금 국기 문란시키고 나라의 국익을 내팽개친 채 남북 정상회화록을 들고 나와서 국가 기밀을 세상에 공개하고 대선에 댓글을 달아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 공작을 한 집단이 누구입니까? 중앙정보부가 이름만 문패만 바꿔 달았지 그 버릇을 못 고친 국가정보원입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참으로 엉뚱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새누리당은 후보는 가짜 평화를 외쳤습니다. 새누리당 선대위는 NLL 포기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후보와 새누리당이 치밀하게 짠 계략인 거죠. 선거 때마다 고약한 불언, 북풍이 이번에는 국민을 쉽게 감염시킬 수 있는 신종 북풍 바이러스를 들고 나오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NLL 포기 조작, 바로 그것입니다. 박근혜가 외친 가짜 평화론가, 새누리당이 만든 NLL 포기 조작, 그것은 국민이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새로운 신종 북풍 바이러스였던 것입니다.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제1차 연평해전 때 완전히 패배해서 물러났던 북한이 보복하기 위해서 다시 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적들에게 전쟁을 빌미는 주지 말고 우리의 해상 경계선은 철통같이 지키라. 안보가 위험하면 안보의 실력으로 보여주고 그 대신 남북은 계속 대화하면서 접촉하고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죠. 대통령의 명령을 받던 우리 해군 전사들, 어떤 전사는 약혼자가 6개월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머리의 절반은 적들이 쏜 포탄에 날아갔지만 체포를 한 발까지 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기관총을 꼭 붙은 채로 숨져갔습니다. 목숨과 피로 지켰던 NLL, 아무도 지키지 않았던 NLL을 사수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전쟁은 외교의 실패입니다. 평화교섭의 노력이 실패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피로 그것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피와 목숨으로 지키는 NLL을 이제는 평화로 지켜보자 한 것이 바로 서해 평화협력 구상입니다. 한 분은 피로 지키고자 했고 한 분은 평화 구상으로 지키고자 했는데 이것을 대선 계략으로 팔아먹은 세력이 바로 이 정권, 이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 보고 NLL을 포기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날조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국정원이 아무리 NLL 포기했다고 날조를 하고 조작을 해도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포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국정원은 나라의 정보를 국익을 지키기는커녕 대선에 깊숙이 개입해서 댓글 부대를 국정원 바깥에 별도의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여론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민주당에 들켰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현행범을 잡기 위해서 오피스텔 앞문에 지켰더니 그 현행범은 끝까지 저항하면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스스로 문을 잠근 채 증거인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파출소에 신고를 했더니 그 파출소장이 도둑 잡으러 오기는커녕 도둑님이 나갈 수 있게 문 열어 들으라, 왜 밖에서 지키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기절하시겠죠? 민주당이 당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정원 댓글력, 증거인멸하고 있는, 문을 잠그고 있는 그 댓글력을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올 때까지 지킨 민주당은, 민주당 당직자 국회의원을 새누리당이 고소하면서 박근혜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감금했다고. 법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없는 후보의 인권의식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가슴이 콱 막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보는 민주당이 국정원 연약한 국정원 여직원을 성폭행범 다루듯이 주소를 추적한다고 자동차로 들이박았다고 하면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현행범 잡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더군다나 상대는 국정원 조직입니다. 비밀 아지트를 움직이는 조직인데 쉽게 추적이 됐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현행범 장소를 알아냈더니 성폭행범 다루듯 했다라고 인권의식이 투철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 보고 엎드려 절을 하지 않고 강도를 험하게 다뤘다고 나무라면, 강도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나무란다면 여러분이 화병에 걸리시겠죠. 민주당과 국민은 지금 화병에 걸려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단 부대는 대북 심리 정보국입니다.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그 대북 심리단을 아지트를 만들어서 댓글 작업을 하고 후보는 댓글을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과하라. 인권 변호사인 문재인 후보가 사과하라. 민주당이 대국민 사기를 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시간 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조사하니까 댓글은 한 건도 없다 라고 하는 순간에 온 국민이 텔레비전을 지켜보다가 마치 민주당이 있지도 않는 댓글을 있다고 조작해서 선거판을 뒤집어 보려는 몸부림이나 치는 그런 사기 집단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쳤겠습니까? 그런데도 보수 언론은 우리 국민 수준이 국정원이 댓글 몇 건 달았다고 해서 투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미리 수사에 외압을 넣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하고 중간 수사 발표시키고, 그래서 민주당이 없는 댓글을 만든 그런 조직인 것처럼 후보는 대국민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여러분, 고상한 말씀만, 고상한 단어만 쓰시는 박근혜 후보가 오죽 답답하면은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 보고 성폭행범에 비유하고 대국민 사기를 쳤다고 하겠느냐, 정말 저거는 민주당의 엉터리인가 보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대북 심리 정보단을 움직인 국장은 박원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NLL 문건을 입수했는데 이걸 언제 공개하느냐, 잘못 공개하면 역풍이 부니까 때를 봐서 공개해야 된다라고 NLL 대화록을 이미 선거 전략으로 NLL을 조작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권영세 주중대사는 그 당시 선거 상황 실장이었습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부산 유세장에서 국정원 문건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줄줄줄 읽어 내려간 대화록을 입수하고 보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유세를 했던 사람은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입니다. 권영세 상황실장과 박원동 대궐 부대를 움직인 책임자 박원동 국장과 엉터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 김용판 서울청장은 국정원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 박근혜 대통령이 해내지 않으면 국민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NLL 문건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했는지, 누가 갖다 바쳤는지, 누가 댓글 없다는 식으로 수사 발표를 하도록 수사에 외압을 넣었는지, 그것을 제대로 진상규명할 수 있도록 국정원장을 해임시키고 제대로 수사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 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가만히 앉아서 정통성 시비를 건다고 노여하면서 역정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제기하는 이 엄청난 의혹, 권력기관이 대선을 개입한 증거 앞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국정원장 해임해서 조사받게 하고 국정조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증인이나 협상하는 그런 정쟁으로 대하지 말도록 새누리당에 제대로 명을 내리는 것, 그렇게 할 때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통성이 비로소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국정원이 권력을 만드는 이 나라, 그런 국정원에게 네 스스로 잘하니까 알아서 경도하라고 무한히 사랑과 애정을 보내는 그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그런 국정조사위원이 있는 국회, 그런 당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침묵하는 대통령,
국민이 국정원 개혁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오히려 국가 기밀을 보존해야 될 국정원장이 국가 기밀을 들고 나와서 공개를 해버리는 그런 나라. 이렇게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있는데 국민과 야당을 정쟁을 벌인다고 침묵을 명하는 그런 대통령. 그것이 바로 땅에 떨어지고 있는 국격이고 우리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현 주소입니다. 국정원이 권력을 만드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죠. 국정원 공화국이죠. 그것을 그냥 정쟁으로 몰아붙이고 침묵을 요구한다면 그런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엽기공화국이죠. 친일공화국이야, 친일공화국.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정권 5년이 민주주의 후퇴시키더니 드디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국정원을 애지중지하고 무한 신뢰를 보내니까 이 나라 40년 전 유신으로 후퇴하려고 합니다. 국정원과 광함이 탯줄을 끊어주십시오. 국정원과 과감히 탯줄을 끊을 때만 스스로 정통성 있는 국격 있는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정통성과 존엄은 침묵을 명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밝혀질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애당동지 여러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